저는 제 이름 허혁이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속해 있으며 외과학교실 대장 항문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 과장 대장암 센터장으로 현재 이 암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암병원 대장암 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의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연세대 세브란스 암병원 대장암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대장암 환자분들을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대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은 소화기관의 마지막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 소장을 거쳐서 음식물이 소화도 되고 영양소가 흡수가 된 다음에 대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큰 창자 대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첫 번째 시작부는 맹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맹장염하고 맹장 수술하는 건 이 맹장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맹장 옆에 달려 있는 요 충수에 염증이 생기는 걸 충수염이라고 그러고, 충수 절제술을 우리가 맹장 수술이라고 보통 오해하고 있습니다. 맹장은 대장의 첫 번째 부분인 직경이 크고 짧은 대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측 결장, 상행 결장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횡행결장, 그 다음에 하행결장, 구불결장을 통해서 변이 형성 및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장에서 저장이 돼 있다가 항문을 통해서 배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장하고 직장을 합쳐서 저희가 대장이라고 그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을 딸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측 또는 상행 결장암, 횡행 결장암, 그다음에 하행 또는 좌측 결장암, 구불 결장암, 이 직장을 렉툼이라고 영어라고 그러는데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고 이 부위에 생기는 경우를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직장에 암이 생기면 우리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혹시 항문을 없애지 않느냐, 연구 장르를 차지 않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따 수술 방법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항문을 살리는 우리가 술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장르를 차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대장암은 그럼 세 번째, 대장암은 왜 생기나요?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을 하고 50세 미만의 젊은 성인 대장암 발생률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 젊은 성인암 발생률이 조사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나타내고 있고, 10년간 한국의 젊은 암 발생률이 연평균 4.2% 정도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암은 노인분들께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 기준은 보통 50세 미만인데 좀 더 젊은 기준으로는 40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50세 이상의 연령, 유전적 소인, 용종, 염증성 장질환, 가공식품 섭취 등 식습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비만, 흡연과 음주는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이건 꼭 중지하셔야 됩니다. 신체 활동 부족 등이 포함이 되고, 가족력이 혹시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20에서 많게 30%는 가족분 중에 대장암이 있거나 혹은 다른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분들은 본인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형제 자매분 혹은 본인의 아들이나 딸과 같은 자녀분들이 있어서 보통 그걸 first relative라고 해가지고 저를 기준으로 위, 아래, 저랑 같은 형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first relative, 형제 자매라든지 부모님이나 자녀분 중에 나를 포함해서 대장암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이 되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HNPCC라고 해서 비용종성 유전성 암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 식습관, 운동, 금연,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 젊은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이고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왜 생기느냐? 잠깐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총량이 크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비교만이 되겠죠.
붉은 고기와 고단백질, 고지방 식이는 칼로리가 높고 발암물질을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 붉은 고기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게 소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마블링이 있다고 그 사이사이 기름이 끼어 있으면 되게 좋아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붉은 고기의 지방이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실은 이 대장암은 서양 질환이었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호발한 질환이 아니었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식습관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장암이 발생 수로 보면 2위가 되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을 고용하고 산패, 술이나 지방대 유기물이 분해되거나 산화해서 맛과 색이 변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트랜스 지방, 마가린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이거를 계속 튀길 때 생기는 거, 기름에서 나오는 거 이런 과정에서도 만들어지는데 팝콘, 감자튀김, 라면, 냉동 피자, 도넛 등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성인분들 중에 이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요즘에 끊었지만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장암의 위험 식생활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야채죠. 대장암 발병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근거가 있고 칼슘 섭취도 대장암의 위험 빈도를 낮춰서 요즘에 많이 홍보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가끔 오시는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 되게 마르셨고 나는 고기도 잘 안 먹고 야채도 잘 먹고 아니면 나는 이런 냉동식품도 전혀 잘 안 먹고 음주나 흡연도 안 했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전성인가 봤는데 가족분들에도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 보면 이런 생활 습관이 또 영향이 되는 경우,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근이 잦은 젊은 직장인들, 나쁜 생활 습관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여주게 되는데 거의 종일 앉아서 일하는 등 유체적 활동이 적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장암의 위험이 올라가고 특히 결장암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 활동량이 적을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취가 늘어나고 비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음주를 하게 되고 음주를 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비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궤적으로 이제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보다는 남자에서 대장암 발생도가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 가능한 생활 습관들이 있느냐? 흡연 안 하면 되죠. 신체 비활동 어렵지만 하면 됩니다. 음주 안 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가장 하면 안 돼요. 흡연은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붉은 육류 및 가공육 섭취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줄이시라. 비만은 결국 요것들을 그대로 하면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선 가능한 생활 습관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선한다면 예방 가능한 대장암이 남자는 한 44%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개선 가능 생활 습관이 꽤 적죠. 남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 정도에서는 대장암을 예방 가능하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 통곡물, 마늘, 칼슘, 유제품, 섬유소 등을 섭취해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위험 요인은 흡연, 가공육, 비만, 음주, 붉은 육주 섭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임으로써 위험 요인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서도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변 자멸 검사는 우리가 국가 건강 검진을 하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저희가 포함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나는 대변 자멸 반응 검사 국가 검진 열심히 받았는데 대장이 왜 생겼느냐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자멸 반응 검사로는 우리가 초기암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작은 암 같은 경우에선 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대변 검사를 하더라도 피가 발견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대장암 사망 위험을 8에서 22%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장 내시경은 직접 육안으로 보고 만약에 조그만 용종이 있으면 띄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망 위험을 27%까지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장학문학회 이사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전에는 50세 이상이 되면 5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꼭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나라의 국가검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장을 비우는 약을 드셔야 되거든.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장 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조기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암이 발견됐더라도 1기가 41% 거의 반에 가깝습니다. 2기가 25%, 3기는 22%, 4기는 10% 정도인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증상이 생겼을 때 변이 가늘게 나오거나 변이 막히고 피가 나오거나 해서 증상으로 우리가 진단했을 경우에는 1기가 24%, 2기가 31%, 3기가 25%, 4기가 18%. 제일 많은 게 대장 내시경으로 진단했을 경우는 41%. 2기는 이 증상으로 했을 경우 2기가 31%죠. 그러니까 기수가 낮을수록 생존율이 올라가고 재발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가 발견된 경우가 발견한 대장암의 기수가 낮은 경우가 많고 증상으로 발견했을 경우에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으로 발견했을 경우에 치료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발률도 줄어들고 생존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에 발견됐더라도 치료 이후에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병기별 대장암 생존율은 이게 국한이라는 건 1기나 2기를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95%입니다. 제가 이제 진료하시는 분들 1기는 거의 100%고 2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90%까지 됩니다. 근데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국소전이란 말로도 따로 하는데 5년 생존율이 81%. 그리고 3기 이때 국소 전이가 있는 3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 임파절로 전이가 있을 경우에 딴 데 모르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전신 치료인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것이죠. 원격 전이는 간이나 폐 같은 데로 전이가 있을 경우인데 5년 생존율이 19.6%니까 좀 실망스럽긴 하죠. 그만큼 우리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 1기나 2기 설명을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끔 3기라고 설명을 하면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임파절에 갔으면 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냐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충실히 치료를 잘 하면 여긴 81.5%인데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높으면 90%까지도 되고 물론 이제 재발률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5%까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3기라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연구 발표를 했던 거였는데 옛날엔 직장암이 한 40%에서 많으면 50%까지 늘었습니다. 높았는데 요즘엔 결장암 비율이 올라가고 직장암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직장암은 점점 떨어져서 옛날에 50%까지 95년도부터 2000년도에 있었지만 2015년도에는 거의 30%대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직장암 같은 경우에 치료도 복잡하고 수술하고 나면 변을 자주 보는 불편감이 많은데 그만큼 치료 후에도 환자분들의 효과가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장암 같은 경우 조금씩 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난 직장암인데 어떡하나? 그렇다고 해서 직장암이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모두 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결장암이나 직장암이나 높은 생존율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 발생 순위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22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12월 30일 날 발표된 건데 매년 말에 중앙암등록본부에서는 2년 전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달에 2022년 자료를 발표했듯이 올해 마지막엔 2023년 자료를 발표합니다. 보면 발생 순위, 발생 건수를 말하는 건데
갑상선암은 워낙 많죠. 특히 여자분께 1위고 대장암이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죠. 생각도 잘 못하셨을 거예요. 갑상선암은 왠지 주위에 많은 것 같은데 대장암은 흔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2022년 자료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때는 대장암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개수가. 그만큼 주요 암으로 대장암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위암은 올해 되게 많았었는데 5위로 줄었고 유방암은 5위에서 4위로, 폐암은 그대로입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2위 이렇게 돼 있고 갑상선암도 1위로. 성별로 보면 1등이 폐암, 2위가 전립선암, 그리고 3위가 대장암이고 여자분에선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으로 발생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남자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죠. 이거는 서구와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암이 높은 발생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에서는 전립선암이 올라갔고 대장암은 이제 그대로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췌장암이 조금 더 올라갔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조금 올라갔고 나머지 1등에서 5위까지 순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남자 여자 공이 세 번째로 많은 발생 건수, 발생 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쳐서는 2위가 되겠습니다. 유전이 되나요? 유전성 대장암은 전체 대장암 환자는 약 20%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고요. 가족력이 중요하고 유전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4 내지 4.5배 그리고 3.5배까지도 대장암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유전성 대장암의 종류로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과 린치 증후군들이 있고 예방은 이게 따로 없습니다. 유전성인 경우에는 FAP,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그대로 두면 암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조기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되고 린치 증후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암이 발생하니까 결국 조기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조기암을 발견을 해야지 아까 생존율도 높다고 그랬죠.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의 4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는 게 좋고 진단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 일찍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직까지는 대장문학회에서는 저희가 50세 이상이지만 트렌드가 바뀌어서 미국은 45세, 요즘 저희는 이제 4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일단 대장 안에 혹이 생기기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가늘게 보거나 대변이 안 나오거나 보고 나서도 계속 보고 싶거나 하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이 피가 묻다 보니까 가끔 붉은색 변을 볼 수도 있고 색깔이 조금 변해서 짙은 갈색 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히고 혹이 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대변이 잘 안 나오니까 배가 불편할 수가 있고 배변을 그러니까 복부 팽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특히나 암은 칼로리 소비를 엄청 많이 하는 나쁜 그런 종양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항문에서부터 직장, 결장까지 대장 내부를 속속들이 볼 수가 있고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인 용종을 발견하면 잘라낼 수 있는 치료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단하고 나서 대장암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CT나 MRI를 할 수가 있고 종양 표지자라는 CA를 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치료죠.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요즘에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공의 때만 하더라도 대장암 수술은 다 개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열면 요 바로 명치에서부터 방광 위까지 잽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cm를 째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배가 크게 열리고 당연히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더딥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 상처감염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게 높고 나중에 장이 다 들러붙어서 장 유착 때문에 장 폐색이 오는 경우도 많죠. 대장암 수술 원칙은
그 암이 어떻게 전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틀려집니다. 직접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암이 장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이 림프선을 타고 주변에 림프절로 전이가 될 수 있고, 그 혈액을 타고서 간이나 폐로 멀리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수술의 수술 원칙은 이 원발 병석뿐만 아니라 주변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술의 종류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이유는 대장암이 오른쪽 위치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림프절 전이를 반대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암 주변으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이 암이 림프선을 타고 절제 가능한 림프절을 포함해서 오른쪽 장을 자르고, 횡행결장이 있으면 이쪽을 자르고, 좌측 대장이 있을 경우 좌측 대장 절제술을 하고, 전방절제술은 보통 S결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전방절제술은 배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마취제가 없고 진통제가 없고 근육 이완제가 없을 때는 배를 째고 수술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 배를 찌르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장이 다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배를 째고서 하는 수술을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하냐면 직장 수술 같은 건 할 때 뒤로 꼬리뼈로 합니다. 그래서 뒤를 째고서 들어가서 그쪽에서 접근해서 장을 자르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접근하는 수술이 있었고, 앞쪽 전방 접근법 두 개를 나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생긴 말을 지금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절제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래쪽까지 자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하위 전방절제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FAP 유전성 용종성, 그 가족성 유전성 용종성 같은 경우에는 전 대장절제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오른쪽에 암이 있을 경우는 자르고 소장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 좌측에 암이 있을 경우엔 좌측 결장을 자르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전방절제술은 보신 바와 같이 S결장이 있는 경우 자르고서 연결을 하는 걸 하게 되고, 저위전방절제술은 직장에 암이 있을 경우 임파절과 함께 자르고서 다시 연결합니다. 초저위전방절제술은 정말 항문 근처에 암이 있을 때, 옛날에는 이거를 거의 항문을 다 없애는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한꺼번에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암을 자르고 결장을 항문에 직접 연결하는 초저위 전방 절제술을 해서 항문을 보존합니다. 저도 요즘은 다 이렇게 수술합니다. 복회염 절제술은 진짜 암이 항문에 다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괄약근을 침범했을 때는 함께 절제를 하고 영구 장류를 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나 가족성 용종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장을 다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뭐가 차이가 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 자료들인데, 복강경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배에다가 투관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구를 넣을 수 있는 매개체를 꽂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직접 기구를 넣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입니다. 근데 로봇은 똑같은 방식인데 로봇 팔을 이용해서 제가 조종을 하는 겁니다. 로봇 수술이라 그러면 가끔 이거 로봇이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로봇을 연결시켜 놓고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콘솔이라는 조종기에서 제가 앉아서 로봇 팔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복강경이나 로봇이나 다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로봇을 하고 싶으시면 로봇을 갖다가 해드리고, 복강경 술식을 하고자 하시면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로봇이 좋은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딱 하나 단점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금액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저위 전방절수를 시행한 경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문까지 암이 다 이제 절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요 문 앞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변이 계속 나오다 보면 여기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랑 가족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장루를 잠깐 만듭니다. 영구 장루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 항문 쪽에는 연결하면 그 부분이 벌어진 경우가 높기 때문에 글로 대변이 지나가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선 잘 아물거든요. 그래서 그 아물 때까지 시간벌이를 하는 거죠. 안전장치. 그래서 변이 일로 나오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쪽에 아물게 되면 요건 다시 복원을 해서 항문으로 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회 회장루, 임시 장루를 만들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을 깨끗이 치료해서 재발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말고 다른 대장암 치료 방법으로는 항암 화학요법이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치료하는 거지만 항암 화학요법은 주사 치료나 먹는 약을 통해서 온 몸을 다 약물들이 순환을 하면서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암세포 혹은 영상 CT라든가 MRI에 보이는 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간이나 폐나 아니면 대동맥 주변 림프절처럼 수술로 깨끗하게 띄지 못하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암을 완전히 절제하고 나서 림프절로 전이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어딘지 있을지 모를 암세포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는 예방적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완치 목적으로서 단독 또는 항암 용법과 함께 암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요법은 수술이나 항암 약물 요법 등으로 인해서 근치적으로 암을 다 제거를 하긴 했는데 혹시나 특히 직장암에서 그 골반 내 암세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요법을 하는 경우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그래서 골반 내 고정되어 있는 직장 같은 경우에만 하지 결장에서는 시행을 거의 안 합니다. 어떤 증상이 날아날 수 있느냐, 수술하고 대장암 수술 후에는 일반적인 수술로 나타나는 증상과 대장암 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 일단 아픕니다. 째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상당히 적습니다. 큰 상처가 기껏해 한 4cm, 5cm 정도이기 때문에 통증은 적죠. 하지만 개복 수술을 한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깨 통증, 허리, 목 통증은 복강경 수술을 했거나 했을 때 침대에 오래 누워 있거나 수술 침대, 배 안에 가스를 채우게 되면 이 배가 공만해지면서 그 가스가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그래서 어깨 통증이나 그런 통증 등이 올 수가 있는데 되게 금방 사라집니다. 발열은 수술한 다음에 폐에 가래 같은 게 끼어서 올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출혈은 미세 출혈이 이제 연결했을 때 그 상처에서 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항문으로 혈변이나 검은 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잠깐 나오다 맙니다. 배뇨 이상은 수술 후 1일째 소변줄을 제거했을 때 원활하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건 특히 직장 수술했을 때 그 직장이 있는 골반에는 배뇨 신경하고 성기능 신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과 같은 미세 침습 수술을 이용해서 확대된 시야로 신경을 다 저희가 보존을 하긴 하지만 그 후에 잠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 감염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폐렴은 전신 마취한 다음에 폐가 충분히 펴지지 않아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시고 나서 나오시면 심호흡하고 기침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환자분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요즘 폐렴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발열이 약간 있는 경우가 있죠. 문화부 노출은 저희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수술 합병증인데 연결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상적으로는 대변이 항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새면 배 안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변 안에 있는 혐기성 세균이 배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복막염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통이 심해지고 열이 나고 그게 진행이 되면 이제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액관이라고 해서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걸 면밀히 보는 이유가 혹시나 문합부가 새게 되면 그쪽으로 지저분한 물질들이 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혹시나 문화부 누출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항생제 쓰거나 혹은 다른 시술을 하거나 정말 심하게 만약 벌어진 부분이 있으면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문화부 누출 확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장암 수술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최근에 없고 문화부 누출이 직장암에서 특히나 좀 있는데 다른 타 병원이나 국가적으로 한 5%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병원은 거의 한 2% 정도로 낮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누출은 저희가 수술 전에 아무리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항상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저희 대장암내과 의사들도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질환.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치료 방법은 있으니까 저희 의료진이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이후에 치료에 잘 따라주시면 최선의 치료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능 장애는 직장암 수술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 안에 있는 성기능 관련 신경이 손상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돌아옵니다. 장마비는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장 운동이 잠깐 멈춰서 생길 수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요즘엔 장유착 방지라는 걸 많이 뿌려가지고 장이 거의 붙지가 않는데 예전에 개복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장이 이제 수술한 부분 다 붙어버려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막 천둥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우르릉 쾅쾅 심해지면 막혀가지고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요즘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오시는 경우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배변 습관 변화는 특히나 직장 수술했을 경우 생기는데 직장이 대변 저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잘리게 되면 변을 저장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한 번에 변을 보게 되는 양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 식사를 하시면 자주 가게 되고 금방 가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결장 수술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결장들이 그거를 보완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없는데 직장암에서 직장을 절제를 한 경우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저희가 지사제 복용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외래에서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관리는 식이, 고단백질의 저섬유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식품, 병을 묻게 하는 식품,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 변비를 일으키는 식품, 악취를 유발시키는 식품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면서 식이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암 예방을 위해서 식사 원칙을 실천합니다.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섭취하고 지방이 많은 고기와 튀긴 음식은 적게 먹고 짠 음식은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고 술은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새끼 식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하시고 음식은 먹을 만큼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밥은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천천히 흡수가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는데 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맨날 나쁜 걸 먹는다는데 요즘에 그 사람들도 쌀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상으로도 그렇고 쌀이 좋으니까 밥이 좀 또 우리 계속 밥을 먹던 사람들이니까요. 한민족이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처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외래에서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증상 관리는 장폐석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 조금씩 천천히 자주 꼭꼭 드시고 물 섭취하시고 식사하시고 꼭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수술을 하고 약을 좋은 걸 써도 장이 조금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장이 붙는 기간이 한 6개월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개월 내 그 기간에는 계속 움직여주는 게 그때 만약 붙어버리면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상생활 관리는 복대,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대장암 완치가 되나요? 10번째인데 이것도 제가 연구했던 건데 국내 치료 성적이 이거는 좀 전에 발표된 거긴 하지만 생존율이 58.7%에서 75%, 96년에서 2000년 사이 58.7이었는데 2015년에 75%로 증가를 했고요. 최근 발표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엄청 높은 거였고 이제 란셋 온콜로지라고 되게 유명한 저널입니다. 거기 발표된 건데 전 세계에 있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그런 암종들을 각 국가별로 생존율을 비교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암도 그렇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일본, 미국, 다른 뭐 영국, 유럽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본이랑 조금 비슷한 더 좋고 서구권보다는 생존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만큼 저도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대장암 치료하는 의사 한 명으로서 믿고 가장 좋은 세브란스 기관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관 중에 속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실 때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줘도 좋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5년 생존율이 1기 같은 경우는 92%에서 94% 크게 변화 없죠. 근데 2기 말 3기 이게 항암 치료를 하는 기수입니다. 78%에서 81%까지 증가를 했죠. 4기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결국 완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퇴원 후 2주 이내 주치 외래를 진료를 하고 3년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에 한 번 정도씩 우리가 외래 관찰을 합니다. 추적 관찰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고 2년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 2년. 1기 같은 경우 저는 1년에 한 번 뵙거든요. 2기나 3기는 2년 동안은 3개월에 한 번, 2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보통 오시는데 그 이유는 대장암의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에 재발하는 대장암의 7~80%가 대개 2년 내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재발의 99% 이상이 다 5년 이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5년이 우리 보면 중증 등록을 하셨으면 중증 등록 끝나는 게 5년째일 거예요. 그 이유가 5년까지 재발이 없으면 우리가 완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추적 관찰 시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엑스레이나 피 검사를 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에는 CT, MRI 대장 내시경을 해서 혹시나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합병증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도 예후가 꽤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치료에 좋은 경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저 의료진과 함께 치료에 잘 동참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나 이런 암이 걸렸을 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세브란스 병원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하시면 그동안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대장암이 완치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